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25분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휴 기간에는 좀 쉴 예정이고 10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다 하긴 하는데 혹시나 미국 증시 시세가 급변해서 제가 영상을 녹화해야 될 필요가 발생을 한다면은 그러면 연휴 동안에도 뭐 한 번 정도 녹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쭉 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10월 10일 금요일 날에 뵙겠다는 이야기 일단 영상 녹화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 볼 건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떤 지표가 나왔냐면은 그 ADP 고용지표가 나왔거든요. 어디에 있더라? 여기 있죠? ADP 고용지표. 요게 예상치가 52,000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마이너스 32,000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경제가 안 좋다라는 뭐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게 이 숫자가 막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수준으로 뭐 시장이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지만 뭐 나머지 거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하여튼 원래는 사실 이 ADP 고용 지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지표라고 인식이 되진 않는데 뭐 약간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라 그래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이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돼버렸기 때문에 금요일 날에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금리나 기대 강화 이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어제 그래도 조금 좀 중요한 날이었는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 엔비디아가 레벨업해서 그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도 시장이 강한 한 가지 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레벨업을 해서 그런지 나스닥이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조금 그 상승률이 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고 뭐 오늘 밤, 내일 밤 이제 뭐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 그죠? 그 어젯밤 셧다운 때문에 미국 장 초반에는 좀 시장이 약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뭐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또 그리고 이런 결과는 그 셧다운이란 이슈를 그냥 일시적인 악재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뭐 네. 그죠. 시장이 셧다운을 가볍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셧다운 이슈는 좀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셧다운이 너무나 길어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나중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보시다시피 뭐 어쨌든 뭐 추석 연휴 정도의 뭐 셧다운이 계속 진행되고 그런 거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고 미국 증시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셧다운 이슈로 인해서 이 낮 시간에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본장 개장 전에 선물이 좀 많이 빠졌었고, 결과적으로 셧다운이 별거 아니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금리나 기대감 강화로 긴 아랫꼬리를 단체로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죠,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인데, 그죠? 여기가 전고점이었잖아요. 무거운 저항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가벼운 저항인데 이 자리를 살짝 돌파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레벨업 됐다. 이제 뭐다? 저항이 없는 신고가의 영역이고 탄력적인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이 신고가 영역으로 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정도쯤 타이밍에 대장인 엔비디아가 또 며칠 전에, 그죠? 얼마 전에 비슷한 시간에 또 신고가 랠리를 막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스닥 이제 몇 달 동안 쉬었던 엔비디아가 다시 힘을 쓰기 시작한다면 나스닥 굉장히 탄력적으로도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해서 올해 내내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거,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오랜 기간 조정도 없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 이게 매도세가 쏟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보니까 좀 더 버블이 오히려 연말까지 버블 시세가 발전할 가능성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조정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그런 조정마저도 지금 너무 가볍게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조정이 꼴랑 그 23, 24, 25 이렇게 딱 3거래일 조정 나오고 나서 지금 금방
그 조정이 끝나고 다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버블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무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런 기술적으로 지나치게 급격하게 오르고 이런 피로감은 언젠간 뭐 대가를 치를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일단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항이 없는 뭐 그런 시절이 된 거죠. 하여튼 그리고 어젯밤 이제 변동성인데 변동성 보시면은 어젯밤에 이게 21선과 바싹 붙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계속해서 5일선을 돌파한 척하지 못했죠. 그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 쌍바닥을 뭐 살짝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사실상 쌍바닥 지킬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어젯밤 상승하면서 확 올라왔으면은 또 시장이 좀 달라졌을 수 있지만 어젯밤에도 변동성은 아래로 내려왔죠. 그죠? 이제는 이 쌍바닥 지키겠다는 의지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마저도 지금 안정이 많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아직 조금은 불안한 구간, 왜냐하면 여기 전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혹시나 조금 미국 증시가 불안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나, 조금 뭐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구간이긴 하나,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어젯밤에 변동성이 훅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21선과 5일선과 11선 뭐 주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붙어 있는데 지금 이 붙어 있다라는 건 뭐죠? 힘이 모여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쌓인 이 힘이 위로 나오냐 아래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힘이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일단 좀 더 안정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하여튼 어젯밤이 좀 중요했는데 셧다운마저도 뭐 증시의 금리나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죠.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오르는 게 있겠지만은 하여튼 뭐 추세적으로 워낙 강하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악재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지금 좀 무지성 상승 뭐 약간 요런 개념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오랜 상승과 누적된 상승이 좀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지경까지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방 베팅하는 거는 일단 지금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고가 랠리 중 아직까지도 뭐 하방 베팅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방 베팅 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어젯밤 보시다시피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2% 급등을 했죠. 물론 뭐 엔비디아가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한 건 아닌데,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것은 아니긴 하나, 어쨌든 이게 타이밍이 참 공교롭습니다. 엔비디아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을 했죠. 레벨업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반도체 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같은 타이밍에, 그죠? 예.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옴과 동시에 나스닥도 신고가 랠리를 다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그 반도체가 강하고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나스닥을 끌어올리고 있고, 뭐 이런 반도체 초강세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뭐 다른 지수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뭐 S&P 지수도 마찬가지죠. 뭐 신고가 랠리 중이죠. 뭐 그죠. 조정 잘 끝내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러셀 지수가 이제 조금 좀 이제 상승이 좀 둔하죠. 그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 뭐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질 생각은 없습니다. 꾸역꾸역 느리지만 올라가는 가고 있다. 그죠? 이런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하방 베팅은 안 된다. 요겁니다. 비싸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하방 베팅은 안 된다. 비싸더라도 비싼 걸 더 사야 되는 지금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약간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30년물 채권이죠. 어젯밤에 금리나 기대감 강화, ADP 고용지표가 부진함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그죠? 바닥은 만들었고 그냥 눌림시 매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채권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예, 근데 뭐 지금 주식시장의 그 엄청난 탄력만큼 얘가 탄력이 있지는 않죠. 이거는 바닥을 이제서야, 장기적인 바닥을 이제서야 확인했고 이제 막 방향을 틀었다 이겁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힘차게 올라갈 만한 유인은 지금 일단 그런 힘과 그런 재료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무튼 채권은 바닥은 만들었고 이제 올라간다. 채권이 그죠 몇 년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간의 하락 추세를 끝내고 이제서야만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화 뭐 이런 거는 계속해서 외환 시장은 뭐 답답합니다. 예, 특별한 뭐 움직임이 잘 없다. 찔끔 분명히 그 달러 약세긴 달러 약세인데 탄력도 거의 없고 그래서 사실상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값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온갖 핑계를 다 대서 하여튼 금값이 올라갑니다. 하여튼 금과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독특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 그래서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급등을 했죠. 코스피를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 3.5% 가까이, 하이닉스 10%, LG에너지솔루션 15%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긴 있네요. 그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좀 둔했죠, 그죠? 아무래도 코스피가 워낙 이제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까지 갈 돈이 좀 잘 없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15% 올라서 그런지 에코프로 BM 같은 뭐 이런 2차 전지 친구들이 조금 올랐고 또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움직이면서 시장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뭐 코스피가 상승하는 거에 비하면은 코스닥이 오른 건 뭐 거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스닥도 오늘 상승을 하긴 하면서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서 조정을 끝내고 바닥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 바닥은 만들었다. 이제 바닥은 만들었다. 이제 뭐 위로 올라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상승 탄력이 막 공격적으로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은 지금 아닌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요. 코스피가 워낙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오늘이 그 만기일이었는데 만기일에 엄청난 대박이 터지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그 오늘 하루에 지수가 뭐 14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14포인트가 올랐고 뭐 장중에는 하여튼 어마어마했죠. 500을 주식하면서 코스피 선물이 500을 찍는 날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 500을 터치를 하긴 하대요. 하여튼 500을 찍으면서 뭐 콜옵션이 어마어마한 대박이 나긴 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등락률이 그죠 뭐 몇천 프로에 달해갖고 지금 여기는 잘 표시도 되지 않고 있죠, 그죠? 그 풋옵션들은 완전 박살이 났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만기에 콜대박이 났습니다. 사실 그 어제까지만 해도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콜대박이 날 가능성은 좀 낮게 봤는데 아무튼 뭐 콜대박이 나긴 났습니다. 약간 오버슈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뭐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근데 이 최근 몇 달간 뭐 올해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오늘 상승한 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근데 오늘 이제 상승을 한 거는 좀 어쩌면은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단기 고점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코스피가 올라간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때문인데 삼성전자가 말씀드렸다시피 91,000원이 이제 매우 무거운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91,000원이 왜 무거운 저항이냐면 여기 그죠? 21년 1월 달인가 만들어 놓은 그 무거운 전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91,000원이 중요한 아주 무거운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오늘 뭐 그쪽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많은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는 좀 당분간은 이제 뭐 정말 재미없는 게 아닌가. 사실 삼성전자는 뭐 여기쯤에서 이제 꺾이는 게 맞지 않나란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전 개인적으로 뭐 오버슈팅이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쯤에서 가격 조정이 한번 나타날 예정이었는데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타난 것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매우 무거운 저항에 와서 거래량도 좀 많이 터지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것도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눈에 띄는 거래량이 하여튼 고가권에서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뭐 별로 그렇게 사실 주가가 더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은 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개인들의 콜옵션 수급이 뭐 160억 이렇게 찍히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시세는 좀
어쨌든 코스피 입장에선 좀 단기 고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고 너무 비싸다고 지금 하방 베팅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어쨌든 오늘 좀 너무 좀 슈팅이 오늘 약간 슈팅성 시세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코스피 같은 코스피 지수에서 좀 슈팅성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코스피는 조금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엄청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막 그런 걸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코스닥이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 코스피가 너무 좀 오버슈팅이 뭐 심하다 보니 코스닥 쪽으로 뭐 당분간 조금 좀 그래도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뭐 좀 들긴 합니다.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 봤죠? 하여튼 연휴 기간에 뭐 미국 증시가 뭐 크게 뭔 일이 생긴다 해도 어쨌든 한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에서 웬만큼 큰 이슈가 나지 않는다면은 연휴 이후에도 그냥 계속 긍정적인 흐름 생각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보통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추석 연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뭐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이 뭐 얼마나 올랐고 뭐 얼마나 떨어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나면 한국 증시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 거고 얼마나 떨어질 거고 그래서 뭐 추석 연휴 시작하자마자 막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뭐 약간 대박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에 뭐 별로 그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연휴에 쉬었던 거는 쉬었던 거고 그냥 이제 차분히 그냥 자기가 가던 방향대로 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던 방향대로 쭉쭉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연휴가 끝났다라고 해서 어떤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대박 그 연휴 이후에 뭐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런 대박에 대한 기대는 좀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그 한국과 중국이 지금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실 뭐 한국과 중국이 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솔직히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근데 한국과 중국이 추석 연휴 들어가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간 움직임이 좀 차분해지고 좀 조용히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좀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별일 없이 연휴 기간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중국 증시는 뭐 이미 휴장하고 있으니까 볼 거 없고 뭐 일본 증시 그죠?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났지만은 뭐 다시 단기 바닥 살짝 확인하는 모습 추가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로는 바닥 확인 만들었다고 이 정도로는 바닥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벌써 잘 안 빠지려고 해요. 신고가 랠리 중이라 강하기도 하고 유럽 증시도 뭐 그죠? 이미 바닥을 만들긴 했죠. 그죠? 유럽 증시, 독일 증시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연말까지 뭐 계속해서 보니까 좋을 생각이 좀 있나 봐요. 그 바탕에는 금리나 기대감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에 뭐 금리나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ADP 고용지표가 나왔고 반도체마저 강하니 지금 주식시장은 그 두 가지로 금리나 기대감과 반도체 랠리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하여튼 끝없이 올라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약간 아찔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신호는 일단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시세를 계속해서 좀 추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연휴 잘들 보내시고 그러면은 다음 주 10일 금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